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한 달 만에 이제 다시 오늘은 정상적인 시간으로 찾아왔는데, 유난히 이렇게 올해는 되게 일찍부터 더웠던 것 같고, 그냥 느낌에 되게 긴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다시 선선한 가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추워지기 전에, 오늘은 이제 비가 오는데, 아직 비가 오진 않지만, 요 좋은 가을 느낌이 계속 오래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나뭇잎해님, 안녕하세요. 그,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원래 이제 지난주에 누mit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고 나서 사시가 생기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누mit지방 재배치 후에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거나, 제일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실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어, 그걸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 요새 근래에 이제 뭐 유튜브 광고든 인스타 광고든 이런 데 너무 이제 좀 신경 거슬리는 광고가 있어가지고, 그럼 이제 이 광고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오늘 이런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썸네일이 아니라 이제 유튜브 제목으로는 실제 S대 출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따가 이제 제가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하님 안녕하세요. 카자니 님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광고에 대한 이야기와 뭐 이제 그걸 파헤친다는 내용이 잠깐 나오고 뭐 이제 피부과 광고든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보는 게 좋을 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것 같고, 그걸 떠나서도 뭐 전반적인 피부과에 대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거 질문 주시면 제가 질문 리스트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중요한 주제는 아니긴 한데, 아마 이런 것들 보셨을 것 같긴 해요. 어디 게시판이든 유튜브든 인스타든 이런 데 보면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판매 중단을 통보받았대요. 단 2주 만에 곰팡이균이 전부 순삭되는 바람에 성형외과의 효과가 지나치다는 민원 증가로 인해 판매 중단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생산부는 백선균, 항균 성분을 저함량 조합으로 리뉴얼 예정입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이런 이야기잖아요. 발톱 무좀에 너무 효과가 좋은 거를 개발을 했더니 성형외과 의사들이 민원을 해가지고 판매 중단을 통보받았다. 근데 생각해보면 효과가 좋은데 의사들이 민원을 할 이유가, 그리고 더구나 왜 피부과가 아니라 성형외과가 민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다가 이런 민원을 한다고 이런 판매 중단을 해주는 어디 국가기관이 있는지, 그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런 데 속아서 이거를 구매를 한다. 제가 이제 예전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어떤 특별한 방법, 뭐, 우리만이 개발한 방법, 이런 거가,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이제 실제로 논문이 발표되고 검증되고 뭐 임상 연구가 진행되고 이런 게 아닌 상황이라면 그냥 내가 임상 시험의 대상이 되는 건데, 과연 그렇게 실제로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그런 치료가 있다면 그게 왜, 뭐 물론 논문이 나오기 이전의 1, 2년의 뭔가 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저라면 전문가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몇 년의 시간을 거쳐서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게 입증이 되면 그때 사용을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또 다른 거. 뭐 이거는 이제 치과에 대한 내용인데, 치과 의사분들 죄송합니다. 너무 효과가 좋아가지고 뭐 30일 다 써도 뭐 안 되면은 뭐 환불 보장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또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도 또 있어요. 여기 보면 안녕하세요. 뭐 무슨 다이어트 폐지입니다. 기존 제품 판매를 긴급히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무슨 다이어트는 뭐 특허 발열 구조로 셀룰라이트와 지방 뭉침을 녹이는 제품이었으나 효과가 지나치게 뛰어나 지방 흡입을 찾는 사람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성형외과의 빗발치는 반발로 판매 중단을 통보받았습니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효과가 좋아서 또 성형외과에서 빗발치는 항의를 했다고 판매 중단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거 판매 중단하기 전에 이 효과를 보라. 이런 식의 광고 정말 진짜 속으면 안 되겠죠. 뭐 물론 여기 이제 비욘디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이런 광고에 속지는 않으시겠지만 뭔가 내가 살 뺀다거나 뭐 발톱 무좀이 있다거나 이런 거에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다면 굉장히 혹할 만한 내용이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사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뭐 지루 피부염 최악의 치료법이 뭐 항생제나 뭐 피부과 약 절대로 먹지 말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지금 안 들려서 여기 보면 이분이 이제 뭐 지루 피부염 치료를 할 때는 두피 스스로 뭐 지루성 두피염의 근본 원인은 피지와 그래서 뭐 그렇죠. 이제 이런 지루성 두피염에서 거를 뭐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데 보니까 S대 출신의 피부과 전문의 누구 교수라고 해서 그 뭐 우리나라 이제 S대가 뭐 서울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삼성 서울병원 그러니까 성균관대도 있고 뭐 순천향대도 있고 또 다른 데가 뭐 예전에 서남대란 데가 있긴 했었지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S대인 의대가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그냥 사람들에게 이제 통상적으로 S대라고 하면 서울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거기 출신의 피부과 전문의 이런 사람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근데 나이나 뭐 이렇게 봤을 때 저랑 되게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위거나 뭐 이런 정도로 보이는데 뭐 제가 아래 위로 한 10년 뭐 아래는 10년까지 모르지만 뭐 위로 10년 정도 대략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를 아는데도 뭐 이런 분이 전혀 없어서 이제 찾아보고 막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AI가 만든 가짜 의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 가짜 의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진짜 의사라고 하면서 광고를 하는 게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뒤로도 너무 이제 많은 거예요. 또 이런 아까하고 좀 또 다른 S대 출신의 피부과 김모 교수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지를 내뿜어 모공을 막아 제가 이제 염증과 휘웅터를 이 나오는 동안에는 잠깐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무리 억지로 피지를 억제하고 항생제를 먹어도 이 피지선이 남아 있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자, 다음 영상에서도 또 30년 경력의 뭐 최 누구 피부과 전문의가 와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여드름 챙기는 게 돈도 아끼고 애 피부도 지키는 지름길이에요. 자, 또 다음에 또 보면 논문에 의하면 김모모 H병원 전문의라고 나오면서 또 이분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사춘기 여드름을 없애려면 판토텐산 조합 판토텐산, 징크, 나이아신을 먹어야 한다.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의아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피부과 의사잖아요. 피지를 억제하는 약이 이미 있는데 왜 판토텐산 조합을 그렇게 생각을 본인이 했죠. 피부과 의사라고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 사람들이 이제 다 AI라는 거죠.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약은 딱 끊고 고민을 하다가 판토텐산 조합을 먹여본 거죠. 근데 와 효과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부작용도 없는데 이렇게 효과가 좋을 수 있나?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 후로 자, 다음도 보면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 의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피부과 의사들이 다 알고 있지만 돈벌이를 위해서 입을 닫고 있는데 이런 피부과 실태의 환멸을 느낀 17년 피부과 전문의가 뭐 교정해드린다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하는 거죠. 또 외국 토크쇼에 우리나라 그 의사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아니면 뭐 AI 교포인지 모르겠지만 Well, unlike in Europe and the US, Korean parents still firmly believe that dermatology treatments are the best. This misconception arose because until now there have been no sebum regulators specifically designed for teenagers. 한국에는 이제 사춘기 전용 피지 조절제가 없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왜 그런 거 안 먹이느냐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AI가 너무 이제 많이 나오고 그게 이제 사람들이 잘 안 속고 AI로 만든 가짜 의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분은 AI로 만든 것 같진 않고 뭐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자막으로 봐서는 이제 의사 선생님으로 나오시는 것 같죠. 근데 뭐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실제로 이분이 의사인지 아닌지를 알 수는 없지만 당연히 이분은 의사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의료법상 이런 식으로 의사가 나와가지고 광고를 하는 건 굉장히 이제 불법이고 의사가 이러면 그 자격정지인가 영업정지인가 이런 거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대놓고 나와가지고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아마 그냥 자막은 나오는데 이분은 그냥 그래서 나중에 뭐 의사라고 나와가지고 이런 광고를 하면 되느냐라고 하면 나는 여기서는 이 사람하고 이 자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제가 이제 좀 찾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그냥 제가 이제 영상을 일일이 다 보여줄 수는 없어서 이런 분들, 뭐 또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외국인 막 소리 지르면서 사춘기 뭐 이렇게 제발 뭐 피부과약 먹으면 안 되고, 뭐 아까 그분들 또 나오고, 이런 분 나오고, 또 이제 그냥 그 화면 보면서 그냥 아무 입도 벌리지 않고 뭐 화면만 보는데 여기서 이제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이제 보면 이제 좀 제일 눈에 거슬렸던 몇 가지 요런 거를 봤는데 그 왜 거슬렸나를 생각해 보면 그 없는 AI를 만들 때 이런 대학과 전문의까지 이렇게 가짜로 만들고 S대 출신의 피부과 전문의 김땡땡 또 김땡땡 H병원 전문의 저희 병원이 H니까 또 뭐 저 같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30년 경력의 피부과 전문의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가짜 의사들이 나와서 하는 광고가 과연 진짜인가에 대해서 실제로 요렇게 이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이제 서울대 의대 졸업장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이고 인턴도 서울대병원에서 했었고 피부과 레지던트도 서울대병원에서 했었고 또 이제 피부과 전문의를 땄고 2006년에 땄으니까 지금 이제 20년이 된 거죠. 뭐 의사 생활 시작한 걸로 치면 이제 25년이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대략 S대 출신의 25년 경력의 피부과 전문의가 실제로 이 광고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일단 피부과에서 처방하는 약은 독하고 임시방편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고 판토텐산, 징크, 나이아신 이 세 가지 조합을 먹어서 또 다른 광고 중에는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고 퀘르세틴, 커큐민, 브로멜라인 이거를 세 조합을 먹어서 또 좋아지게 만든다. 어떤 원리로? 뭐 이제 이미 이제 이런 그 방법들은 한국 의사들만 사용하지 않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알려진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사춘기 청소년의 피지 조절력을 길러주는 근본적인 치료다. 그래서 피지선이 한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으니 생기기 전에 피지선을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하면 지금 여드름 나는 그러니까 피지 조절력이 좋아져서 여드름도 덜 나지만 흉터까지도 없어지는 효과가 생긴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피부과 의사들은 알면서도 돈벌이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성분들에 대한 거를 이제 논문을 좀 찾아보고 뭐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여드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이제 약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이제 피부과 전문의들이 이미 다 알고는 있는데 과연 광고에 나오는 그런 만큼 피부과 약을 먹이지 않아도 되고 이게 우선적인 효과적인 치료다라고 할 만큼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판토텐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뭐 논문들은 많긴 한데 이제 몇 개를 이제 제가 좀 가져와 보면 그 2014년에 이제 어떤 연구를 했더니 경증이나 중등도 얼굴 여드름 환자에서 판토텐산을 기반으로 한 식이보충제를 12주 정도 투여를 해보니까 총 병변수가 유의미하게 감소를 하긴 했다. 그리고 염증성 병변도 감소를 하고 삶의 질 지표도 향상이 되었었다. 자, 또 다음에 2012년 논문에도 보면 8주간 그 판토텐산 보충제를 투여를 했더니 병변수와 삶의 질 지표가 향상이 되고 뭐 이렇긴 했는데 사실 이제 의학 연구를 할 때 뭐 이 약을 먹었더니 좋아졌더라라고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이제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제대로 된 연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그 대상군을 정해서 한쪽은 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지금 이제 시험하는 약제 아니면 반대쪽에는 아무 효과가 없는 위약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데 내가 위약을 먹었는지 뭐 실제 약을 먹었는지 이런 걸 환자들이 그러니까 시험 대상군이 알면 안 되니까 무작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이 약을 오랫동안 이제 이 연구 설계에 따라서 약을 먹었더니 효과가 있다 없다에 대한 걸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실제로 어떤 시험 약을 먹었던 군과 안 먹었던 군의 효과나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쪽이 훨씬 더 뭔가가 좋더라라고 하면 이제 이게 이제 여기 보면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 대조 연구 여기에서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밝혀지면 그 약이 이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만약에 이거를 또 뭐 한 명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별로 신뢰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막 50명 이렇게 했다. 아니면 500명 이렇게 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점점 더 사람 수가 많아질수록 이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규모도 작고 통제군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것도 보면 뭐 그러니까 95년에 판토텐산 부족이 피지 분비 증가를 시킬 수 있고 이상각질화 등의 병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초기 제안이 이제 이때쯤 나왔었고 뭐 이제 최근 연구를 봤을 때는 또 그 국소 아다팔렌 치료 그러니까 디페린 바르면서 판토텐산을 근육 주사했을 때 단독 치료군에 비해서 뭐 추가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이 없었다. 즉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략 내용을 보면 일단 연구 규모나 기간들이 다 짧고 아니면 이 논문을 쓸 때 또 스폰서 연구라는 게 있는데 그 연구비를 그 약을 만드는 회사에서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 이제 연구자들이 그거에 뭔가 치우쳐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될 가능성도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 연구들 보면 스폰서 연구들
뭐 그리고 대조군이나 활성치료군과의 비교가 부족한 경우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통제가 덜 된 것들 많고 뭐 작용 메커니즘도 불명확하다. 그래서 결론은 일단 경증이나 중등도 여드름에 일부 좋은 증거가 있긴 하지만 1차 치료로 쓰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뭐 보조 치료로 고려를 해볼 만은 하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자, 판토텐산은 그렇게 넘어가고 또 징크는 아연이거든요. 뭐 여드름 환자에서 혈청 징크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으며 징크 치료가 구진수 임상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실제로 이제 여드름 환자에서 혈청 징크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는 뭐 유명한 이야기이긴 하고 실제로도 이제 그렇게 밝혀지긴 했었고 또 뭐 이제 2014년 논문에 징크의 국소 경구 치료 근거나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된 논문들이 이미 나온 적도 있었어요. 뭐 이제 항염, 항균, 피지 조절 요런 것들 작용을 통해서 이제 여드름이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먹는 징크를 이제 좀 써보면 그 경구 아연 보충이 위약 대비해서 염증 병변이나 총 병변수 감소에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었고 징크 단독이 아니라 니코틴아마이드랑 뭐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거 복합 치료를 했을 때 뭐 그 이제 징크가 항생제 대체 또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연구들이 좀 존재를 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염증성 병변에 대해서는 보조적으로 고려를 해볼 만하다. 근데 이제 그 용량 제형 뭐 단일화된 이런 그 가이드라인은 아직 불명확한 거고 경구 징크를 먹었을 때 이제 부작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위장 장애가 생기거나 구리 결핍이나 뭐 흡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성인 기준으로는 최대 하루 40ml 이하 정도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일단 결론은 그래서 염증 형성 여드름에 효과가 있고 여드름 환자의 혈중 징크가 떨어져 있는 등 해서 뭐 실제로 이제 그 오늘 나오는 세 가지 그 성분들 중에는 가장 일관된 근거가 있는 성분이긴 하지만 1차 치료로 쓰기에는 근거가 좀 부족하고 이것도 역시 보조적 치료로 고려를 해볼 만하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나이아신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아신은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요거 표를 한번 붙여봤는데 그 나이아신이라는 게 이제 그 그냥 이제 니코티닉 애시드, 니코틴산인데 실제로 이거를 잘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고지혈증 그러니까 지질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뭐 혈관 확장 효과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안면 홍조나 간독성, 위장장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뭐 경구든 국소든 사용하는 일은 잘 없고 보통 이제 우리가 쓰는 거 뭐 화장품에 쓰든 뭐 나야신아마이드, 니코틴아마이드라고 불리는 요거를 이제 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의 뭐 이제 변형된 형태들에 이제 NMN이라고 했던 제가 전에 말하는 그 노화 방지용으로 이제 그 쓰는 NMN 영양제라는 게 이제 다 요 계통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이아신에 대한 게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니코틴아마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로 이제 4% 국소제 같은 경우는 염증성 여드름이 효과가 있다라고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나이아신이라고 쓰지만 제가 이제 니코틴아마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니코틴아마이드랑 징크, 뭐 항생제 효과 첨가, 항생 효과를 가진 첨가제를 이제 같이 쓰는 그 국소 크림이 아무 위약 대비 여드름의 비염증성 병변 감소를 초기에 그 빨리 줄인다라는 게 이제 나왔고 이거는 이제 적당히 뭐 무작위 이중 맹검 다기관 연구긴 했다. 자, 그리고 뭐 니코틴아마이드 단독을 쓰거나 뭐 비교 연구들을 여러 개 이제 리뷰를 해봤더니 그 소규모 연구들에서 이제 니코틴아마이드가 뭐 클린다마이신 같은 항생제와 비슷한 수준의 효과가 있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연구가 디자인이 완벽하진 않았고 뭐 이제 국소제들이 이제 주로 나온 것들이었고 먹는 니코틴아마이드의 여드름에 대한 효과는 불확실한 정도다라고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먹는 징크랑 니코틴아마이드 아까 이제 나왔던 그 논문인 건데 이걸 이제 90에 30 이렇게 썼더니 90일 정도 복용했더니 여드름 유지 및 예방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아까 징크에서 성인 기준 하루 최대 40ml 이하 권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그 90ml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추천하는 용량보다는 더 많은 양을 썼을 때 뭐 이런 게 있었다라는 이제 논문이고 이때도 이제 고용량의 나야신을 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써봤더니 여드름 개선 효과가 높았다 뭐라고 나오긴 하지만 이제 용량이나 안전성 부작용 정보가 제한적이다. 요즘은 이제 중국도 워낙에 뭐 괜찮아졌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전공의를 할 때만 해도 뭐 벌써 이제 20년이 되긴 했지만 그 논문을 쓴 나라가 뭐 중국 뭐 이런 데서 썼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안 믿었거든요. 거기서 뭐 아무리 뭔가 일단 중국에서 쓴 논문을 보면 엄청 많은 사람이 이제 그 대상이 되니까 사람 숫자로는 되게 신뢰도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뭔가 아무튼 이제 신뢰도가 높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지만 일단 아무튼 이런 연구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또 찾아보면 이게 이제 주로 국소 니코틴아마이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국소 니코틴아마이드 4%짜리는 1% 클린다마이신과 유사한 효과를 보인다. 뭐 경구 니코틴아마이드를 포함한 경우는 소규모 연구에서는 뭐 개선이 관찰되긴 했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국소에 대한 거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뭐 정형화된 프로토콜 같은 건 없는데 일단 나이아신이란 것 자체는 부작용 때문에 최근에 거의 사용하지는 않는다. 대신 이제 체내에서 아마이드화된 니코틴아마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국소 제제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4%가 1% 클린다마이신 정도의 효과가 있다 하는 근거가 이제 비교적 탄탄하긴 한데 그리고 이제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이제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도 이제 인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미백 효과도 있지만 뭐 항염, 항산화, 뭐 또 여드름을 줄이는 이런 효과가 있다. 근데 이제 경구 치료로는 자료가 제한적이고 또 용어나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게 실제 나이아신이냐, 니코틴아마이드냐, 뭐 NMN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고 용량에 대한 뭐 안전성 고려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뭐 각각을 이렇게 논문을 찾아보면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써봤다라고 하는 논문은 일단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근거는 없는데 이 세 가지 성분들이 있다. 광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밝혀진 세 가지라고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있는 보조요법으로 뭐 여드름 치료에 포함될 수가 있긴 하다. 특히 이제 뭐 심한 경우 말고 경증이나 중등도 정도까지 여드름에서는 쓸만한데 효과가 확실하다고 하기에는 근거가 참 애매하긴 하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뭐 가짜 의사들과 뭐 이제 뭐 외국인도 다 가짜 의사들 뭐 AI가 만든 것들이겠지만 거기서 이제 외국과 뭐 미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다 알려져 있고 피부과 의사들은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실제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게 이제 피부과 의사 그러니까 전 세계 피부과 의사들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논문 중에 하나인 이제 미국 피부과 학회 저널 그러니까 블루 저널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게 이제 24년 작년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여드름에는 국소 레티노이드와 벤조일 퍼록사이드, 국소 복합요법 등을 권장하고 있고 전신 항생제 사용은 뭐 제한을 하되 뭐
단기간 사용은 할 수 있다. 항생제를 단독 사용하는 건 권장하지 않는다. 여기에 뭐 무슨 판토텐산, 징크, 나야신 영양제를 몇 달간 먹어라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사들이 뭐 물론 이제 뭐 처음부터 레이저를 하라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를 수가 있긴 한데 뭐 저 같은 경우에 일단 그 청소년들이 왔을 때 뭐 레이저를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으니까 가이드라인 자체가 뭐 그런 영양제 먹으라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요약된 광고에 대한 내용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제가 이거를 사실적으로 하나하나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피부과에서 처방하는 약은 독하고 임시방편일 뿐 실제로 이거는 뭐 맞는 말일 수는 있겠죠. 보통 이제 여드름에 쓰는 먹는 약 계통은 크게 이제 비타민 그러니까 피지 조절하는 비타민 A 계통, 레티노이드 계통이 있을 거고 항생제 계통이 있을 거고 또 뭐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나 아니면 성호르몬 관련 호르몬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전부 다 뭐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 약들이죠. 물론 뭐 피부과 약뿐 아니라 모든 약제들은 다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약제들이니까 꼭 피부과 약만 그렇다라고 하기는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과 약 중에 뭐 졸리는 부작용 말고는 별로 다른 부작용이 없는 항히스타민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여드름 약제들은 꽤 그런 뭐 여기서 말한 것처럼 독하고 임시방편일 뿐이라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쓰는 걸 이제 좀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뭐 항생제도 쓰더라도 뭐 짧게 뭐 병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판토텐산, 징크, 나야신 조합이 그걸 대체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치료도 아니고 밝혀진 것도 없고 그저 보조적인 치료로 뭐 생각을 해볼 만하다. 그 또 이제 제가 시간이 남으면 뭐 더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해두긴 했는데 퀘르세틴, 커큐민, 브로멜라인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네들은 판토텐산, 징크, 나야신에 비해서 오히려 더 아직도 더 연구된 바 없고 근거는 없는데 뭐 이것들도 가능성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나오긴 합니다. 이게 시간이 되면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뭐 그런 식으로 얘네보다 못한 애들인 것 같다.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겠죠. 나중에는 뭐 얘네들이 더 나은 애들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얘네들은 이미 연구를 해봤는데 뭐 별로 뭐 나온 게 별로 크지 않았다고 얘네들은 연구가 아직 제대로 많이 되진 않았으니까 얘네들은 연구됐을 때 뭔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아직은 효과 안전성 검증이 이것들만 못하다. 자, 이미 미국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효과적인 방법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 그냥 가짜 AI 의사들이 만든 내용이다. 자, 또 사춘기 청소년이 피지 조절력을 길러주는 근본적인 치료. 피지선이 생기면 안 없어지니 피지선을 없애야 된다. 말은 굉장히 좋죠. 당연히 모든 병.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한의학을 뭐 그렇게 그닥 뭐 싫어하고 뭐 이런 편은 아니긴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한의학을 버리고 이제 점점 양의학과 양방 기술을 사용하려고 하면서 이제 뭔가 이제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되게 이런 거예요. 아토피를 치료를 할 때도 뭔가 아토피의 근본적인 원인 체질 개선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약을 먹고 뭐 이런 치료를 한다. 뭐 두드러기도 체질 개선을 한다.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 말은 굉장히 좋은데 그게 잘 되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그리고 한의원에서 아무리 그렇게 치료를 해도 결국 또 악화돼가지고 피부과에 서울대병원에는 그렇게 이제 한의원에 갔다가 이제 악화되고 더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시니까 저희는 그냥 이렇게 뭐 너무 일상적으로 봤지만 지금 이제 개업을 해서는 별로 그런 일이 없긴 하지만 그래서 그 근본적인 치료, 체질을 바꾼다라는 치료, 뭐 말은 좋지만
그게 실제로 쉽게 그렇게 효과가 있고 안전하게 된다면 누가 안 하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피부과 의사들이 알면서도 돈벌이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정말 참 답답한 이야기인데 진짜 돈벌이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고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이런 광고 만든 사람들, 이 약 만든 사람들이 되는 거겠죠. 그 참 어이가 없어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또 보면 피지선이 한번 생기면 뭐 없애야 된다. 피지선은 우리 몸에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 태어날 때 이렇게 좀 있다가 뭐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 이제 거의 피지 분비가 없이 이렇게 있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가 이제 그게 성인이 되면서 유지가 되다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이렇게 조금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피지선은 없애야 되는 구조가 아니고 당연히 그냥 필요한 구조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뭐 사춘기가 될 때 성인이 될 때 이제 피지선이 생기는 걸 막지 않으면 뭐 평생 여드름이 평생 성인형 여드름이 생기는 거는 물론 여드름의 제일 큰 원인이 피지선이랑 뭐 이제 이상각화랑 뭐 세균이랑 염증 반응 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긴 하니까 뭐 피지선이 관련이 없다는 아니겠지만 성인형 여드름이 생길 때 그 피지선 자체가 사춘기 때 그 조절을 못해서 생긴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새빨간 거짓말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 3에서 6개월 꾸준히 복용하면 흉터까지 여드름 흉터는 뭘 해도 사실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데 이 약만 먹어도 흉터까지 없어진다. 이런 과장 광고를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를 이제 또 한번 좀 찾아보니까 뭐 여러 조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예전에는 없다가 이런 광고들이 나온 이유가 AI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나온 게 그래서 예전에는 의료법상 의사가 나와서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 의사가 자격 정지가 되고 영업 정지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뭐 의사들이 자기가 실제로 그걸 개발하고 뭐 화장품을 개발하고 뭐 영양제를 개발하는 데 들어갔더라도 그걸 내가 개발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내가 의사라는 신분, 가운을 입고 나와가지고 광고하는 이런 것까지도 철저히 그냥 금지가 되니까 예전에 실제로 의사들이 참여해가지고 그 개발을 했던 것들조차도 이런 광고를 할 수가 없었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 가짜 의사를 만들어서 이제 S대 출신의 피부과 전문의 뭐 30년 경력 이런 허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처벌받을 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니까. 그 광고에 보니까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뭐 이거 효과 없으면 내 전 재산을 걸겠다. 뭐 일주일 만에 안 되면 제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전 재산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사실 없겠죠. 여기 보면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AI 의사가 뭐 이런 멘트를 하면 당연히 허위 과장 광고가 될 거고 그 의료기기법상 뭐 하여튼 뭐 이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엄청 그 범법 행위가 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는 전혀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뜬금없이 제대로 그냥 잘 판매하고 있는 그 거의 과장 광고도 아닌 것들에 막 신고해가지고 과장 광고라고 막 나오고 뭐 이렇게 마녀 사냥하듯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잘 하면서 이런 것들 보고는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법적 제재도 안 하고 있는 게 참 되게 희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의 진실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해둔 게 있는데 일단은 질문 주신 것들이 있으니까 질문에 답변을 먼저 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제가 요 준비한 것도 마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하님, 선생님, 릴 흑피증 관자놀이에 생겼는데 완치 가능한가요? 근데 이제 기미처럼 뭐 완치라는 개념보다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치료가 잘 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릴흑피증 자체가 이제 쉽게 치료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관자놀이에 생겼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릴흑피증인지 뭐 모양에 따라 봐야 되겠지만 후천성, 오타, 모반양, 반, 뭐 아부놈이라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진단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아부놈 같은 거라면 비교적 치료가 쉽게 됩니다. 릴흑피증이면 좀 더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될 거고요. 카자니님, 여드름이 한두 개씩 계속 나서 이소티논 먹어볼까 하는데 부작용은 심하지 않나요? 한두 개씩 난다 하는 것 때문에 여드름에 이소티논을 드시는 거, 물론 그것도 치료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정도에 따라서 이소티논 부작용들이 있단 말이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가임기 여성이 먹었을 때 이제 기형을 유발하는 거나 뭐 피지 분비를 줄이는 대신에 혈중 지질 수치를 올리거나 뭐 간 수치가 올라간다. 뭐 피부가 건조해지고 뭐 이거는 아니라고 나오긴 하지만 뭐 우울증이나 뭐 성장판 조기 유함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했었고 그것도 아니라고 역시 하긴 했지만 뭐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가 나온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얻는 것과 잃는 거를 생각을 해서 과연 한두 개씩 나올 때도 이소티논을 먹을 만할까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얼굴에 피지 분비 많고 피지선 과정식도 있고 번들번들 거리면서 뭐 이렇다 그러면 소용량으로 조금씩 드셔보시는 거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빠라밤 요즘 러닝을 해서 그런지 기미가 많이 생기는데 기미나 잡티 치료를 위해 미백 화장품과 레이저 시술 중 어떤 쪽이 더 효과적인가요? 그쵸. 일단 요즘 러닝 굉장히 많이들 하시던데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종류의 잡티고 어떤 정도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죠. 당연히 빨리 좋아지는 거를 생각을 하고 효과적으로 좋아지는 걸 생각한다면 레이저 시술이 훨씬 더 그렇겠지만 당연히 미백 화장품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비싸고 뭐 내가 또 병원도 가야 되고 뭐 이러니까 비용 대비 성능이라는 걸 이제 꼭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외국에서 잠깐 이제 한 일주일 단위로 오셨는데 얼굴에 기미가 되게 짙게 있다. 저희 병원에 오시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레이저 치료를 권장을 하진 않고 그냥 이제 어차피 여기서 치료할 수 있는 게 이제 한 번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제 미백 화장품 정도 뭐 제가 쓰는 그걸 쓰시거나 아니면 미백용 뭐 레티노이드나 뭐 이런 것들을 쓰시는 거를 더 추천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것도 효과는 당연히 레이저 시술, 뭐 먹는 약 이런 것들이 더 좋긴 하겠지만 이제 가성비를 또 따져봐야 되겠죠. 나의 시간과 그리고 경제적 여유와 그래서 만약에 기미가 아니라 다른 류의 주근깨들이 짙어졌다. 그러면 미백 화장품 오랫동안 쓰는 비용보다 오히려 IPL 한번 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더 저렴할 수 있고 효과가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레이저가 더 나을 것 같고 오랫동안 치료해야 되는 기미를 뭐 그냥 좀 더 빨리 뭐 많은 정도로 좋아지고 싶다. 뭐 비용이 들더라도 그러면 이제 레이저 시술을 하는 거고 나는 시간, 돈, 여유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미백 화장품을 쓰시는 게 맞지 않을까. 자, 유님. 요즘 여드름 흉터 레이저 치료 뭐로 많이 하나요? 미라제 주베룩 효과 좋은가요?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라젯을 사용하진 않아서 근데 이제 미라젯은 바늘 없이 주베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침투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여드름 흉터에 이제 쓴다고는 하고 이 여드름 흉터에 이제 예전부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어릴 때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전공의 때부터 보면 실제로 이제 뭐 레이저 박피 프락셀 계통의 레이저가 이제 2004년쯤에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2002년부터 피부과를 했었으니 그 이전에는 그냥 이제 탄산가스 레이저 박피, 그다음에 뭐 페놀 박피 이런 것들을 했었고, 뭐 이제 프락셀 계통의 레이저가 나오면서 이제 한창 프락셀이 이제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다가 이제 프락셀이 너무 이제 새 장비 안 나오냐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니들 고주파 나오고, 뭐 또 그 피코 계통의 장비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사용을 했었고, 또 여드름을 그 페인 흉터를 채우는 도트필, 뭐 주베룩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뭘 해도 완전히 없어지진 않긴 합니다. 미라제 주베룩도 물론 요즘 나오는 효과가 좋은 치료에 해당이 되고, 뭐 저희 쓰는 뭐 버추 같은, 뭐 포텐자 같은 이런 그 니들 RF도 효과가 좋고, 물론 옛날식의 모자이크 뭐 이런 프락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효과는 괜찮아요. 그리고 뭐 부작용이나 색소 침착을 좀 덜 생각한다 그러면 과거의 탄산가스 레이저 박피, 그다음에 어분야그 박피 이런 것들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가 제일 좋다라는 게 비교 연구된 바도 없고, 그래서 이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마다 이제 각각 좋아하는 치료들이 있으니까 뭐가 제일 좋다는 아니고, 그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 믿을만 하다 그러면 거기 가서 그냥 믿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은어님, 비타민 B가 여드름에 도움이 되나요? 피부과 가니 쌤께서 비타민 B를 많이 먹으라더라고요. 비타민 A가 아니라 확실히 B라고 하셨습니다. 그 비타민 B 컴플렉스 많이 먹는 게 오히려 여드름 더 많이 나게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한 비타민 그 판토텐산이 B5고 나야신이 B3 뭐 이렇게 돼서 그 비타민 B가 뭐 그런 식이 되긴 하죠. 근데 이제 이 판토텐산과 나이아신, 그러니까 니코틴아마이드의 여드름 좋아지는 효과와 비타민 B가 많이 들어간 게 그 여드름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이거를 잘 따져보고, 그래서 이제 보통 비타민 B를 그냥 이렇게 뭐 더 도움이 되니까 막 많이 먹으라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진 않는데, 뭐 아마 그 선생님에 따라서 이제 뭘 더 중요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타민 A라고 이렇게 먹으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고, 당연히 그거를 할 거면 이제 조절이 되는 약을 드시라고 했겠죠. 다시 크레오신 4개월째 매일 바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없어지는 여드름도 있나요? 분명 안에 피지는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켈로이드인가요? 크레오신은 항생제고 그 기제 때문에 이제 블랙헤드나 이런 걸 녹이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 항생제의 반응이 적은 형태들도 있고, 뭐 당연히 흉터면 안 없어질 거고, 이제 바르는 약으로 부족한 경우들도 물론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클레오신만 바른다기보다는 이제 뭐 레티노이드 계통의 디페린이나 뭐 아크리프 같은 거 같이 사용해 보시거나, 아니면 먹는 약, 뭐 이런 거에 대한 건 이제 정확하게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응애요님, 참다 이소티논을 먹는데요. 하루 하나를 먹다가 눈이 건조해져서 오늘 아침부터 이틀에 하나로 줄였습니다. 몇 알까지 줄일 수 있나요? 사실 줄인다는 게 완전히 이제 끊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틀에 한 알로 줄여서도 괜찮다 그러면 3일에 한 번 드셔도 되고 4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더 줄이셔도 괜찮아요. 자, 오영도님,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원장님, 여드름 유전되는지요? 제 친정 아버지께서 결혼 때 여드름이 심했다고 돌아가신 친정 엄마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학창 시절 심했고 조카들도 학창 시절 심한 아이가 있어서 여쭙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유전성 질환이라고 하면 뭐가 이렇게 부모 중에 누군가 있으면 애가 이렇게 되고 이런 걸 이제 유전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모든 질환들은 유전의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뭐 체격, 키, 눈, 코, 입을 엄마 아빠 닮는 것처럼 피부도 당연히 엄마 아빠를 닮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많으셨던 부모님이 있다 그러면 피지 분비도 많고 여드름이 생길 가능성이 꽤 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그 광고의 진실성 뭐 준비를 제가 뭐 이런 거를 하긴 했는데, 뭐 요런 내용은
제가 그러면 다음에 한번 그냥 날짜를 잡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요 답변을 이제 드렸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쵸. 응혜원님, 미라제 주베룩 받아봤는데 흉터형은 피 터지게 받는 게, 그쵸. 당연히 피가 터지도록, 흉터는 그냥 피 안 터지게 받으면 별로 효과가 크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말씀드릴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고, 다음번은 이제 제가 뭐 아까 덜 말씀드린 이제 피부과 광고나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릴지, 아니면 미리 준비해 둔 눈밑 지방과 실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 그건 다음 달에 제가 보고 뭐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미리 추석 인사 드리는데 추석 연휴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